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MBC의 보도에 대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막말 논란이라 해서 입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말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실은 인간의 탈을 쓰면 생기게 어떻게 되었든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다만 그러한 것에도 하나의 또 예외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예외는 아니고 직책 특성상 어떤 예외라 할까요? 그게 바로 정당 소속 정당인이죠.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정당에 소속된 사람은 자기 정당에 최대한 이득이 되도록 얘기를 합니다. 같은 사물이라도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소위 자기 논에 물댄다, 아전인수격인 그러한 해설을 일삼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참 듣기 거북한 억지 해석도 상당히 있죠. 그런 반면에 상대방의 치적에 대해서는, 상대방 정당의 어떤 치적에 대해서는 진짜 참 듣기 거북할 정도로 폄하를 하고 또 비난을 하고 안 좋은 점만 계속 부각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서로 간에 비판을 하면서 또 이렇게 국정이 견제가 되고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정당인 어떤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냥 없는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우리 헌법에도 정당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지요. 헌법 8조의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2항에는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은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재에다가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국회의원,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6조의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헌법 46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좋아요. 2항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에는 정당에 소속에 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절대 다수인데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소속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많이 엄청난 차이가 있고, 실제로는 공천을 주는 그러한 자기 당 간부, 당의 보스, 그것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죠. 위에 공천권자가 누가 공천을 주느냐, 거기에 절대적으로 복종 내지는 의존, 거기에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정당인, 파당적인, 본질이 파당적인 정당인도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당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정당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삐뚤어진 소리를 해서는 안 되죠. 허위의 발언이라든가 왜곡된 거, 그런 것들,
불분명한 것을 분명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흐린 것을 분명하다고 얘기하는 것, 이렇게도 들을 수 있고 저렇게도 들을 수 있는 것인데 한쪽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할 일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의 어떤 파당성의 당파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정당인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한편으로는 언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 싶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언론이라는 게 그렇게 방송, 공중파, MBC, KBS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뒤로 SBS가 생겼지만 요새는 참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버 여러 가지 방송이 많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 언론도 어떤 좌파면 좌파, 우파면 우파 이런 당파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론도 이제 어디 공정한 보도를 내세우지만 공정하지 않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공정하려고 애는 서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아예 노골적으로 편들기로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언론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하거나 불분명한 것을 분명하다고 이렇게 보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론의 기본은 팩트, 소위 말하는 그 팩트는 정확해야 된다.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있는 그대로를 보도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한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는 전제하에서는 사실은 그 해석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같은 어떤 팩트, 같이 공유된 그런 팩트에 대해서 해석은 달리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은 그 팩트를 조작하거나 날조하거나 안 그러면 불분명한 것을 분명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이 또 한 가지의 어떤 제약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이라는 것이 특히 공중파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공중파 방송이라는 것이 예전에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당파성을 띈다, 어느 편파 보도를 한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정부의 어떤 KBS나 이런데 정부의 어떤 기관 방송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요새는 이제 사회단체,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영향력을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꼭 친정부적인 그러한 언론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반정부적인 그러한 언론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의 편향성을 띱니다. 그렇게 해서 편향성을 띠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공정하거나 어떤 예를 들어서 집회 현장을 찍는데 어떤 정당에는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보이게 많이 모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각도가 있고 아닌 각도가 있죠. 같은 어떤 현장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조작을 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공정한 보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정한 보도를 예전엔 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러한 예전에 조금 가졌던 그러한 언론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거의 공중파나 유튜브의 일부 그냥 편향적인 그러한 구독자를 가지는 유튜브 방송이나 공중파나 큰 차이가 없게
되어버렸고, 공중파의 신뢰도뿐 아니라 그 시청자 자체도 이제 거의 없게 되어버린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새 공중파 자체를 거의 안 보는 사람도 많죠. 저도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는 것, 지나가다가 이렇게 몇 초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걸 대놓고 보는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막말 논란으로 해서 말이 많은데 거기에 분명하게 들리는 것은 또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들어봐서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것은 또 다르게 들린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자막 처리로 인해서 어떤 왜곡이 발생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 민주당에서 이제 어떤 당 간부들이 이렇게 SNS라든가 발언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송사와의 어떤 사전 연락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언론도 어떤 공정성이 의심을 받는 거 아니냐, 어떤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으로서는 공정한 사실에 기반한 보도가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앞으로의 신뢰도를 상실하게 되고 그냥 유튜브 방송보다 못한 그러한 지경으로 전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이 쌀값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요새 뭐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몇십 프로 이렇게 오르고, 농산물도 이제 뭐 쌀 빼고는 전부 다 이제 폭등을 하고 몇십 프로 더블도 되고 이렇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쌀값만 작년에 비해서 푹푹 떨어져 가지고 뭐 정확하게 퍼센트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시국에 뭐 떨어지는 게 있다는 것이 놀라울 지경인데, 그것이 바로 핵심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쌀이라는 거죠. 참, 그래서 이 여당에서 쌀값 폭락에 대항해서 역대 최대인 45만 톤을 국가가 매입한다, 1조를 투입한다,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방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쌀을 일정 부분 매수해서 시장에서 분리해서 쌀값 폭락을 막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노력은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쌀을 매입한다는 그러한 양곡 법안,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이제 입법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참 저도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데 이 쌀 문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조 단위로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식량 주권의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뭐 쌀값도 보전해주고 또 쌀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또 자경농에 대해서 직불비도 주고 해서 어느 정도 농가 수입을 보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억지로 떠받쳐 가지고 쌀 농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쌀을 이제 경쟁력이 없는데 이제 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또 게다가 국민들은 이 쌀을 잘 안 먹어요. 밀가루 이런 음식을, 빵을 이제 좋아하고, 요새 보면은
빵하고 커피, 베이커리하고 커피를 결합해서 저기 교회 가다 보면은 빵집하고 커피집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죠. 그래서 빵은 좀 먹는데 쌀은 잘 안 먹는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쌀이 이제 탄수화물이라 해서 이 다이어트에 이제 탄수화물이 안 좋다 이거잖아요. 그런 또 보도가 되고 다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밥 같은 거 제대로 다 먹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아무리 뭐 식량 주권 문제다 해도 앞으로 누가 그 쌀을 먹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쌀을 뭐 조 단위로 돈을 투입해서 시장 분리를 하고 직불금을 주고 싼 쌀을 비싸게 사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쌀 농사를 좀 적게 짓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쌀 농사를 적게 지으면 할 게 뭐 있냐? 이런 문제가 있죠, 사실은. 뭐 쌀 대신에 콩 먹고 살 수도 없고, 옥수수 강냉이 먹고 살 수도 없고, 결국에는 쌀을 적게 먹고 고기 많이 먹고 그 밀가루 음식을 또 많이 먹으니까 결국에는 밀 이렇게 생산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국제 경쟁력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경자 유전해 가지고 이 농사 짓는 사람들, 농지 소유자들 이렇게 농토에 대한 제한이 많잖아요. 결국엔 그것을 좀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 안 지어도 되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면 쌀 농사를 그렇게 안 짓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식량 주권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완전히 안 짓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어차피 이런 조단위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쌀값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어 가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쌀 농사를 적게 짓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농민들에게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에게 그 절대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제를 해줘서 적게 해서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의 완화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남 FC 내부 고발 문건 충격이 이제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성남 FC에 대해서는 이제 두산건설 관련해서는 이제 경찰에서도 기소 의견 송치죠. 검찰에 송치했지 않습니까? 요새는 검찰에 송치하면 전부 죄가 된다고 해서 송치를 하는 거고 불송치를 하면은 죄가 안 되는 것이죠. 무혐의라든가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제 죄가 되나 안 되나 무조건 이제 사건 종결권을 검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전부 다 송치, 기소 의견 송치, 안 그러면 불기소 의견 송치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송치하면 전부 기소 의견 송치인 거죠. 나머지 불기소 의견인 것은 불송치를 해서 경찰에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 신청을 하면 이제 그것을 검찰에 송치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부 고발 문건에 이제 나타난 사람이 있죠. 바로 정진상이라는 이러한 인물입니다. 지금 이제 당 대표의 정책실장으로 이제 공식
석상에 물론 예전에도 뭐 공무원으로 있어 도청, 시청 공무원으로 있었지만 언론에 나타난 바는 별로 없었죠. 성남에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지만 이제 당 대표 정책실장에서 이제 전면에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정진상 실장은 축구단 내에서는 성남 FC 축구단 내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여러 가지 공무원 신분임에도 원정 경기, 홈 경기 시 다수의 공무원들과 술자리를 갖고 축구단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막 그 내부 보고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단 내 무소불위의 권력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성남 FC의 문제가 이제 이거잖아요. 그 어떤 이제 이것이 제3자 뇌물 공여가 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후원금 중에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현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집행이 되었느냐 이런 문제가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어떤 연결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과거에 이제 안 나타나던 핵심 인물, 핵심 척근이 이제 나타나고 이제 그 다음에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해가지고 얼마 전에 압수수색이 있었죠. 아무튼 이제 뭐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 그리고 정진상 실장 이렇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쪼여져 오고 있다. 핵심 척근에까지 수사의 칼날이 쪼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참 깝깝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사람은 이제 결국에는 평소에 어떤 소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뭐 크게 될지 작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올바르게 처리를 해야 후환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